안녕하십니까. LH주택매입계획팀장 강태영입니다. 바쁘신 나중에도 저희 주택매입 사업 설명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세부적인 세션에 앞서서 저희 매입임대에 대한 정책 현황과 올해 저희가 사업 추진할 방향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공공임대 제도 현황, 매입임대 사업 소개, 2024년 주택매입 방향, 마지막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정책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임대 제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저희 LH가 직접 주택을 건설하여 무주택 국민께 임대하는 건설임대주택, 민간의 주택을 매입하여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 그리고 LH가 민간주택의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무주택 국민께 재임대를 하는 전세임대주택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건설임대는 젊은 계층을 위한 행복주택, 최저소득계층을 위한 영구임대, 저소득 서민을 위한 국민임대, 그리고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해서 분양주택으로 전환이 되는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으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매입임대는 매입한 도심 내 주택을 저소득층과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하고 있으며 전세임대는 고객이 입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선택해서 LH에 알려주시면 저희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고객님께 재임대하는 사업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매입임대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매입임대는 영구임대주택과 같은 건설임대주택이 상당 기간 공급이 중단되어 대기 수요가 급증하는 한편 건설임대가 주로 택지 부족으로 인해서 도시 외곽의 건설됨에 따라 직주 금적성이 낮아 저소득층의 수요를 충족하기에 한계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부터 도심 내의 기존 주택을 저희 공공이 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하는 매입임대 사업이 도입되게 되었습니다. 매입임대 사업은 수요자 입장에서는 도심 내 현 거주지에서 저렴하게 안정적으로 거주가 가능하며 저희 LH 입장에서는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도심 내 임대주택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민간 사업자 입장에서는 건축 후 판로 걱정을 덜고 마케팅, 홍보 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매입임대는 2004년 도입 후 지난 2023년까지 총 19만 호를 매입하여 무주택 국민에게 공급하여 왔습니다. 주택매입 기준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공통적인 기준으로는 권령은 아파트, 오피스텔은 준공 15년 이내, 그 외 주택은 10년 이내이며 주택 유형은 다가구, 다세대를 포함한 공동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을 매입하고 있으며 주택 규모는 국민주택 규모인 전용 85제곱미터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주자별 주거 수요를 감안해서 청년형 주택은 원룸, 신혼부부용 주택은 투룸 이상의 주택을 주로 매입하고 있습니다. 매입임대 사업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2월경 국토부에서 매입임대 공급계획을 수립하여 저희 LH와 같은 공공주택 사업자에게 시행하면 저희 LH는 자체적인 매입계획 및 매입 물량을 수립한 후 국토부에 그에 대한 승인을 받습니다. 이후 본사의 통합공고 및 지역별 여건을 반영한 지역본부의 매입공고를 시행하고 신청 접수를 받게 되면 신청주택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매입심의를 거쳐서 주택의 매입 여부가 결정이 되면 감정평가를 통해 가격을 산정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저희 LH가 주택을 인수하게 됩니다. 인수된 주택은 개보수를 거쳐서 저소득층 등 무주택 국민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매입임대 입주 대상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일반 유형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계층에게 시중 시세의 한 30% 수준으로 공급되고 있으며 청년 유형은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에게 시세의 40에서 50% 수준으로 임대합니다. 신혼부부 신생아 유형은
신혼부부, 신생아 출산 가구 등에게 시세의 30%에서 70% 수준, 다자녀 유형은 미성년 자녀 둘 이상의 가구에게 시세의 30에서 40% 수준, 마지막으로 고령자 유형은 저소득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시세의 40% 수준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올해 주택 매입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정부는 총 5.5만 호의 주택을 매입할 계획이며 이 중 68%인 3.7만 호의 물량을 저희 LH에서 매입하려고 합니다. 올해 LH의 매입 목표인 3.7만 호를 살펴보면 신축 매입 약정 주택 2.8만 호, 무주택 중산층에게 8년간 전세로 임대하는 든든 전세 0.5만 호, 기존 주택의 경우는 0.4만 호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든든 전세 0.5만 호는 모두 신축 매입 약정 방식으로 매입할 예정입니다. 올해 주요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민간의 사업 참여도 제고를 위해서 매입 가격 산정 기준을 개편하였습니다. 지역별 매입 상한 가격을 폐지하고 기존 주택의 경우 토지는 감정평가, 건물은 제조달 원가의 90% 금액으로 가격을 산정합니다. 제조달 원가는 감정평가 시 사용되는 원가 산정 방식으로 매년 감정평가사 협회에서 단가를 산정하여 발표하고 있습니다. 신축 매입 약정 주택은 작년과 동일하게 감정평가 금액을 매입 가격으로 적용합니다. 아울러 신축 매입 약정 주택 중 수도권 100호 이상 단지에 대해서는 토지는 감정평가 금액, 건물은 약정 체결 전 사업자에게 도면 및 공사내역서 등을 제출받아 원가 검증 기관의 검증을 거쳐 협상을 통해 가격을 확정하는 공사비 연동형 방식을 도입합니다. 이를 통해 설계 변경, 물가 상승분 등을 적정 반영하여 보다 합리적으로 매입 가격이 산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가격 산정 방식의 공신력과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해 작년에 도입된 감정평가사협회 추천 제도도 보완합니다. 협회와 협업하여 매입임대 감정평가 경험이 있거나 매입임대 감정평가 교육을 이수하여 사업 이해도가 높은 평가사를 추천할 계획입니다. 또한 비주거 시설이나 물가 상승 등 가치 향상 요인에 대해서도 적정하게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3월 20일 발표된 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올해부터 25년까지 2년간 도심 내 주택 10만 호를 매입하여 2.5만 호는 전세형 주택으로 7.5만 호는 월세형 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 중 LH가 담당할 물량은 7.5만 호이며 신축 매입 약정 방식으로 매입할 계획입니다. 든든 전세주택은 LH가 2년간 1.5만 호를 매입하며 올해는 0.5만 호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전용 60제곱미터에서 85제곱미터 이하 투룸 이상 주택을 매입하여 무주택 중산층 가구에게 시세 90% 수준의 전세로 공급하며 출산 가구 지원을 위해 출생아를 출산하거나 다자녀 가구에게 가점을 부여해서 우선 입주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신축 매입 약정 주택은 2년간 6.1만 호를 매입하며 올해는 2.8만 호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면적의 주택을 매입하여 무주택 저소득층, 청년, 신혼부부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월세 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제도 개선 사항이나 사업 방식별 매입 절차 등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발표자분들께서 상세히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각 세션별로 많은 내용을 준비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매입 사업 설명회에 참석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024년 민간시축 매입약정 사업 안내 발표를 맡게 된 LH공사 최승리 차장입니다. 사업 설명회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번 사업 설명은 매입약정 사업 소개,
매입 대상 주택 선정, 매입 대상 주택 선정 이후 절차, 매입 약정 사업자 인센티브 안내, 사례로 알아보는 매입 약정, 주요 제도 변경사항, 기타 안내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입 약정 사업에 대한 소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 신축 매입 약정이란 품질 좋은 임대주택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 예정 또는 건축 중인 주택을 사전에 매입하기로 약정을 체결하고 준공 후 매입하여 LH에서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매입 약정 사업의 도입 배경은 우선 다양한 계층의 맞춤형 주택을 공급하고 사전에 품질 점검 등을 통해 주택 품질을 개선, 그리고 사전에 대량의 매입 임대주택 물량 확보를 위해서 2019년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다음은 매입 약정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매입 약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각 지역본부별 매입 공고에 따라서 신청 접수를 받게 되며 서류 심사, 그리고 심의위원들이 참여하는 심의를 거쳐서 심의에 통과된 주택에 대해 이제 설계도면 협의를 거치게 됩니다. 설계도면 협의 이후 매입 약정을 체결하게 되면 이후 건설 단계별로 총 5단계의 품질 점검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최종 주택이 준공이 되면 LH에서 주택을 매입하여 임대주택으로 활용합니다. 다음은 매입 대상 주택에 대한 기준입니다. 우선 매입 대상 주택은 동별 일괄 매입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매입 대상 주택에 대해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 다자녀, 고령자, 청년, 신혼유형 등 각각의 공급 유형에 따라서 전용 면적, 그리고 방개수, 주택 유형 등에 대해 차별화된 주택을 매입 대상 주택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신규 도입 예정인 든든 전세의 유형은 넓은 전용 면적 및 3개 이상의 방개수 등 무주택 중산층에게 전세로 공급하기 위해서 보다 우수한 품질의 주택을 선별하여 매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매입 대상 주택에 대해서 주요 매입 제외 대상 주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사업지군에 포함된 주택, 그리고 주택 인근의 사격장이나 화장장, 오염물 배출 공장 등 유해시설이 있는 주택, 그리고 인근의 숙박시설이나 위락시설이 위치한 주택 등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또한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않는 주택, 진입도로가 확보되지 않거나 맹지에 위치한 주택, 그리고 LH 전 현직 직원 및 그 가족이 소유한 주택 또한 매입 대상에서 제외되오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지역본부별 공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입 대상 주택 선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입 대상 주택은 LH 매입 기준에 적합하고 서류 심사를 통과한 주택에 대해서 매입 심의를 통해 임대 수요, 주택 품질, 탁상 감정 평가 금액의 적정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매입 대상 주택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매입 대상 주택 선정 이후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매입 대상 주택 선정 이후에는 감정평가를 통해서 매입 가격을 결정하게 되며 감정평가 시에는 LH와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한 개씩 선정한 2개의 감정평가 법인이 각각 감정평가를 한 이후 산술평균 금액으로 제1차 감정평가 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준공 이후에는 제2차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최종 매입 대금을 결정하게 됩니다. 다만 금년부터는 수도권 100호 이상 주택에 대해서 건설 원가 등을 감안해서 매입 가격을 책정하는
건설원가 연동형 방식을 시범 도입할 예정이며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차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입 대상 주택 선정 이후 절차에 대해서 두 번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입 약정 체결 통보 이후에는 2개월 이내 매입 약정을 체결하게 되며 준공 후에는 기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제2차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최종 매입 가격을 결정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준공 이후에 제2차 감정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우리 공사는 4단계 품질 점검 시에 시공 품질 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감정평가 법인에 제공하여 평가 금액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매매대금 지급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입 약정 체결 시에는 근저당권 설정 방식과 토지 신탁 방식에 따라서 매입 대금 지급 방식은 서로 다르게 구성이 됩니다. 앞에서 지금 보고 계시는 방식이 근저당권 설정 방식이고요. 그리고 토지 신탁 방식에 대해서 지금 보고 계십니다. 우리 공사는 사업 추진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토지 신탁 방식을 보다 권장하고 있으며 매입 약정금을 지급할 때에도 약 10% 정도 인센티브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 준공 이후에는 계약금을 지급하고 최종 소유권 이전 등기 및 5단계 품질 점검 완료 후에 잔금을 정산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매입 약정 사업자분들께 제공되는 인센티브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업에 참여하시는 경우에는 토지를 매입 약정 사업에 양도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그리고 토지를 매입 약정 사업에 양도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세율에 대해서 약 10% 정도의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적용 시기는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시 적용으로 되어 있으나 향후 적용 기한을 연장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참여 사업자분들께 부여되는 혜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여 사업자분들께는 취득하는 부동산 및 건설하는 주택에 대해서 취득세의 10%를 경감받으실 수가 있고요. 이 적용 시기 또한 2024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적용하도록 법령에는 정해져 있으나 이 사항도 향후 적용 시기를 연장할 예정입니다. 다음 사항은 공공임대주택 용적률 완화 사항입니다. 2024년 3월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으로 용도지역별로 최대 120% 범위 내에서 각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다음 사항으로는 전용 30제곱미터 미만 주택의 주차기준 완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전용 30제곱미터 미만의 역세권 또는 대학가 인근 청년주택이나 입지와 관련 없이 고령자용 주택에 대해서는 세대당 0.3대 주차대수 완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공특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서 0.3대 완화 대상 주택 중에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공유 차량 전용 주차면을 설치하면 그 설치 주차면 한 대당 일반 주차면 3.5대를 설치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공특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해당 사항에 대한 상세 기준은 조만간 마련하여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주택도시 보증공사와 협업을 통해 참여 사업자를 위한 금융지원 방안 또한 마련 중에 있습니다. 현재 주택도시 보증공사와 합동으로 하여 30세대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PF 대출을 보증하는 상품을 4월 중에 출시 예정입니다. 해당 보증을 받는 경우에는 약 2% 정도의 PF 대출 이자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 및 콜센터 등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례로 알아보는 매입 약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공급 유형의 매입 선호 입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우선 청년주택은 역세권 등 교통이 편리한 지역 또는 대학교 인근이 주요 LH 매입 대상 지역입니다. 그리고 든든 전세, 신혼부부 또는 다자녀 등 가족형 주택의 경우에는 학교 인근에 생활 편의시설이 풍부한 주거 밀집 지역이 주로 선호됩니다. 다음으로는 2023년 대비 2024년 주요 제도 변경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에는 건축 예정 주택만 매입 대상으로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2024년에는 건축 중인 주택도 매입 대상 주택으로 완화를 하였습니다. 또한 23년 처음 도입한 동일 사업자별 매도 건수 제한은 연간 2건에서 24년 연간 4건으로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매입가격 산정 방식 또한 2023년 같은 경우에는 감정평가 방식을 통한 매입가격 산정 방식에서 2024년에는 기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감정평가 방식은 그대로 유지하되 수도권 100호 이상권에 대해서는 건설원가 연동 방식을 도입하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 적용하였던 지역별, 유형별, 호당 매입 상한 단가 적용은 2024년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정부 정책 발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월 정부 정책 발표에 따라서 LH의 신축 매입 약정 주택 매입 목표는 당초 23,000호 규모에서 33,000호 수준으로 약 1만 호가 증가하였으며 매입 물량이 증가한 세부 유형으로는 근본에 신규 도입되는 든든 전세 약 5,000호, 일반 유형 1,000호, 청년 2,000호, 신혼 신생아 유형 2,000호입니다. 해당 내용을 반영한 공고는 4월 중 시행할 예정입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고 많이 궁금해하실 수도권 100호 이상에 적용되는 공사비 연동 방식 및 그 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손재익 차장님께서 단상으로 올라오시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최순희 차장님 고맙습니다. 손재익 차장님도 올라오고 계시는데요. 뜨거운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매입임대사업처 손재익 차장입니다. 이어서 발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권 100호 이상 건물 매입 가격 산정 방식 개선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취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제 기존의 간평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 건축물별로 이제 설계 특성이 다양한데 이제 설계 특성의 좋고 나쁨에 따라서 그 감정 가격에 바로 올라타지 못하는 이제 그러한 좀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 경기가 이제 등락에 따라서 같은 건축물이라도 이제 매입 가격이 다르게 산정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점 때문에 매입임대 수급에도 좀 약간 영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고민해 본 결과 사업자 참여도 좀 확대를 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민간 사업자 자체적으로 설계 품질을 좀 올리고자 하는 노력을 견인하기 위해서 개정을 좀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중간에 이제 그 가운데 그 띠를 보시면은요, 기존에 이름하여 건설 원가 연동형 건물 가격 산정 방식입니다. 기존에 토지 건물이 합쳐진 이제 감정 가격을 평가를 했는데 앞으로는 감정가는 토지 감정가만 반영을 하고 건물에 대해서는 건설 원가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이제 그 건설 원가에 대한 부분은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그 공사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그 건설공사비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설계비, 감리비 이런 용역비하고 취득세라든지 이런 그 경비성, 세금성 경비 이런 기타 공사비를 모두 합친 다 포괄되어 있는 개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그 건설 원가를 이제 그 적정 건설 원가를 이제 민간 사업자와 LH가 합의해서 결정하는 이제 문제가 있는데요. 고민 끝에 저희가 이제 그 객관성을 좀 확보하고 공신력 있는 외부 원가 산정 전문 기관에 의뢰해서 검증하는 방식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밑에 이제 그 프로세스를 보시면은요. 이제 매입심의 통과하고 나서 이제 설계 협의가 끝마치면 설계 도면 확정 단계에서 이제 건설 허가 신청 아마 전 내지는 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확정된 도면으로 민간에서 내역을 뽑아주시고 그 내역을 LH에 제출을 해주시면 LH는 그걸 가지고 이제 외부의 원가 산정 기관에 검증을 의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외부 산정 기관에서 나오는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민간하고 최종적으로 통보를 드리고 협의를 해서 확정을 짓는 방식으로 그렇게 결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좀 이제 당부드리고 먼저 그리고 또 건설공사비는 이제 아까도 내용이 나왔습니다만 이제 물가연동이랄지 이제 그 피치 못하게 변경될 수 있는 설계 사항에 대해서 설계 변경도 일정 부분 어떤 방식을 통해서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검토하고 있고요. 지금 기존하고 다른 게 이제 건축 허가 신청 단계를 보면, 그러니까 약정 체결 단계까지도 도면의 디테일한 품질이 그렇게 이제 그 건설 원가를 뽑을 만큼 디테일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100호 이상 같은 경우는 좀 유념을 해주셔야 될 게 그 도면이 좀 디테일하게 적정 건설 원가를 뽑기 위해서 이제 자재나 어떤 시설의 품질 수준 내지는 종류 이런 것들을 도면과 또는 내역서 또는 별도 양식을 통해서 명확하게 좀 제시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음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설계 관련 주요 지적사항 짧게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이제 설계 검토하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도면에 구체적인 설명이 제시가 좀 돼 있어야 그 설계 검토 단계랄지 아까 말씀드린 내역 산정 검증 이 단계가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는데 좌측에 단지 배치도 보시면 이제 이건 좀 아주 뭐 매입 신청 때 아마 제출이 된 것 같은데요. 그 보시면 우리 저 해당 단지 주변하고 우리 해당 단지의 레벨 표시랄지 그 경계 주변이 도로인지 뭔지 몇 미터 도로인지 이런 명시가 전혀 없습니다. 없고 지금 또 보시면은 이제 어떤 도로 패턴이랄지 동출입구 아파트 그러니까 주택의 동출입구가 화살표로 표시가 돼 있으면 또 어느 방향으로 진입이 되는지 이동 동선도 검토가 돼서 빨리 진행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게 없어서 좀 문제가 됐던 사례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이것도 뭐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구체화된 설계 도면으로 이런 정도 구체화되게 좀 제출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고요. 다음은 공용부 환기 채광 분량 관련입니다. 이제 왼쪽 도면 보시면 그 빨간색 박스 안에 이제 그 코어에서 내려서 세대 현관문까지 채광창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저 자연 환기랄지 채광이나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천정에 뭐 기계식 환기나 이런 걸 좀 도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오른쪽 도면 보시면은 이제 그 계단실이 있는데 밑에 빨간색 박스 밑에 계단실 옆에 그 방화문이 있는데 방화문 통해서 계단실 창 통해서 햇빛은 조금 들어올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너무 미약하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계고부가 없는 이제 공용부 복도를 설계하실 경우에 좀 환기를 고려해 주십사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도름 계단 그리고 현관문 개폐 방향인데요. 이것도 이제 좀 보시면 그 우측에 박스 보시면 도름 계단이 이제 사선형은 아니지만 박스형이긴 하지만 이제 이것도 대피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끔 이제 지자체에서 지적도 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점은 좀 지양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시다시피 대피 방향으로 현관문이 개폐가 돼야 됩니다. 그래 이것도 좀 그리실 때 앞에 현관문 그 복도 마주보고 있는 세대의 관계랄지 피난 방향으로 개폐가 돼야 된다는 점 그런 점 감안해서 설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지금 보시면 그 왼쪽으로 쏠려 있죠. 예, 이것도 어떤 사정이 있어서 그러셨을 수도 있지만 보통 이제 그 대피 공간이나 대피 길이 이런 거 고려하셔가지고 입주자 사용 편리성 고려하셔가지고 좀 그 중앙부 주변에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차장 램프인데요. 그 지하 주차장 올라가고 내려올 때 안전사고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시면 그 램프 그 위에 있는 그런 지금 주차 세대 공간 이 정도까지는 뭐 보통 많이 하시는데 램프 바로 앞에다가 이렇게 하시면은 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아무리 이제 대수가 안 나와도 좀 설계를 안 하시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고요. 요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욕실 위치가 지금 위층 아래층이 지금 안 맞습니다. 수직으로 안 맞는데 벽체도 안 맞을 거고 그 설비 샤프트도 안 맞기 때문에 요거 좀 아주 급해서 이렇게 처음에 그리신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설계 초기 단계에서부터 조금 좀 설계 품질을 좀 확보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올해 24년도 신축 매입 약정 설계 가이드라인입니다.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이제 설계하고 시공 파트를 아예 쪼개가지고 별도로 작성을 했고요. 설계 기준을 디테일한 부분을 많이 강화를 해서 그 항목들을 한 50% 이상 많이 좀 늘렸는데 먼저 그 구조안전성 검토 부분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구조안전 및 내진 설계 계획서는 지금 저희도 기존에 해오시고 계셨는데 제출 시기를 조금 땡겼습니다. 그래서 매입심의 통과하고 그 설계 검토 단계에서 좀 조기에 제출해 주실 것을 저희가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초랄지 철근 콘크리트 할 때 그 철근 부위를 중심으로 해서 주요 구조 부위는 동영상 촬영을 해서 제출해 주실 것을 좀 저희가 이번에 부탁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설계 구조 안전성 검토 의무화라고 해서 저희가 외부 전문가들을 모시고 그 약정 전에 설계하고 구조 안전성을 마지막으로 체크하는 그런 단계를 하나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가 진행을 할 거고요. 안전점검 결과 보고서는 저희가 이제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지 않지만 준공시에 민간 사업자께서 초기 안전점검 수준에 준하는 그 정도 수준으로 안전점검을 시행하시고 결과를 LH에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단위세대 쪽입니다. 저희가 이제 그 공고를 나갈 때 저희가 LH 홈페이지 그 자료실을 통해서 이제 주력 평면을 제시를 해드리고 있지만 그 오피스텔도 있고 좀 건축물이 다양하다 보니까 다 적용이 잘 안 되고 있는 면이 있어서요. 이번에 각 평형별로 그 배수랄지 욕실 또는 방 개수, 방의 규격, 욕실 규격 이런 것들을 어떤 최소한 확보해야 될 기준들을 좀 제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매입 임대 최소 평형 기준이 지금 청년형이 제일 작은데 19형부터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주거 품질 상향 그 정책 기조도 있고 해서 저희가 최소 수도권은 26제곱미터 그리고 지방은 31제곱미터 이상으로 설계를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표준 평면은 저희가 이제 그 자료실에 올리고 있는데 그 공동주택에 한해서만이라도 전체 세대수에서 최소한 60% 이상은 그대로 좀 사용을 해주실 것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발코니 활용성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발코니를 설치 의무화를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그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시는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간 활용성 측면에서 발코니 설치는 꼭 해주시고 2베이 이상 될 경우에는 저희가 뭐 소형 평형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공간 활용성 측면에서 뭐 세탁실이나 이런 습식 공간이 아니라면 확장을 꼭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몇 년 전에 법이 바뀌었는데 오피스텔도 발코니 설치가 가능하니 되도록이면 설치를 해서 품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빌트인 수납 가전 부분인데요. 저희가 기존까지는 청년형, 고령자형의 빌트인 수납 그리고 가전을 배치를 하도록 설계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전용 36제곱미터 미만 원룸형 주택에도 의무적으로 그 빌트인 가전제품이나 가구를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층간소음 부분입니다. 층간소음인데 경량 2, 중량 3등급 바닥구조 적용, 복합재질 바닥 완충제 적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경량, 중량 이 바닥 구조는 저희가 주택법 16조에 의해서 그러니까 30호 이상의 공동 아파트를 설계하는 그런 대상일 경우만 고민해 주시면 되고요. 이게 뭐 나중에 공사 끝나고 나서 때려가지고 이 등급이 나와야 된다는 뜻은 아니고요. 나중에 이제 처음에 초기에 계획하실 때 바닥 구조 설계하실 때 이 등급 이상의 바닥 구조 인증서를 받은 그런 바닥 구조 그리고 완충제를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완충제도 복합 재질로 해서 조금 소음을 저감시켜 보고자 노력을 했고요. 베이크아웃입니다. 이거는 이제 아시다시피 가구나 융카펫 이런 데서 유해 물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준공하시고 나서 일정 시간 이제 좀 난방하셔가지고 좀 유해 가스를 배출시키자는 그런 뜻이고요. 디자인 강화 측면에서는 이제 저희가 뭐 인면 분할 창이랄지 외부 샤시 이제 착색바 적용 이런 것도 있고 신발장 하부하고 욕실장 등에 간접 조명도 설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색 온도랄지 색 밝기를 조절할 수 있는 디밍 기능을 추가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공용 공간 부분입니다. 저희가 주민공동시설 부분이 아무래도 단지형 계획이 거의 아니다 보니까 좀 많이 약한데요. 이제 주민공동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있죠. 이제 공동주택만 사실상 세대 호당 2.5제곱미터 이상 주민공동시설 설치하게 돼 있는데 오피스텔이나 이 법에 꼭 관련돼 있지 않은 건축물들도 그만큼의 규모를 좀 반영하도록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규모도 확대하면서 그 안에 들어가는 피트니스 운동기구랄지 가구나 비품 등 다 설치를 하셔가지고 입주자들이 들어와서 바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수준까지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 인력이 없기 때문에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CCTV나 이런 거 설치해서 자율적으로 시설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요. 맞춤형으로 이런 커뮤니티 시설을 설치를 해주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청년형 같은 경우는 공용 세탁실이나 뭐 독서실 같은 그런 것들을 계획을 하셔서 그 안에 가구들을 다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좀 조경 설계 기준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보관소나 옥상 정원, 휴게 공간, 화단, 수목료 이런 것까지 규정을 좀 반영을 했으니까 좀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주차장은 지금 뭐 이렇게 잘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특히 지하화를 많이 지향을 해서 요새 80% 이상은 수도권 100호 이상, 80% 이상 지하 주차장으로 그렇게 설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화재가 또 문제가 많이 되고 있어서 전기차를 지금 이제 배치하는 계획하시는 경우에 전기차 충전구역 화재 진압 계획 뭐 A 타입, B 타입 그런 게 있는데요. 지금 가이드라인에 다 부록을 보시면 나와 있는데 그런 계획들을 보시고 화재 발생 시 진압 계획을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공 가이드라인은 이제 공종별로 시공 확인 단계에서 점검 항목들을 좀 많이 늘렸습니다. 이제 저희가 많이 노력을 할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동영상 촬영하셔서 준공 시트에 같이 제출해 주시면 되고 바닥 충격음은 아까 이제 30호 이상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이건 이제 법에 있는 의무사항입니다. 30호 이상은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이제 준공하시고 시험하셔가지고 제출해 주시면 되고 수도권 100호 이상에 대해서는 마감 품질 좀 확보하고 같이 노력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모급세대, 이제 견본세대라고 하죠. 모급세대 설치해서 마감 하나하나씩 붙이고 할 때마다 이제 LH하고 좀 협의해서 진행할 예정이고 마감 품평에도 좀 이번에 새로 시행을 해서 마감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 발표는 이상 마치겠고요. 이제 이어서 임대자산관리처 차상호 차장님께서 이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손재익 차장님 고맙습니다. 건설형 매입 약정 사업 설명을 위해 차상호 차장님 무대로 올라오셨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LH 임대자산관리처 차상호 차장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2024년 건설 매입약정 시범사업 관련 사항입니다. 본건은 매입사업 다변화 일환으로 국토부 승인을 통해 2024년 첫 시행되는 시범사업입니다. 올해는 소규모 사업을 통해 제도의 정합성을 점검하고
추후 그 확대 여부에 대해서 검토할 예정입니다. 본격적으로 건설 매입 약정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사를 몇 개 좀 보실까요? 30년 이상 노후 주거용 건물 50.5%에 달해 서울 주택 늙어간다. 두 채 중 한 채는 30년 이상 늙어가는 서울 주거용 건물 54%, 지은 지 30년 넘었다. 위 내용들은 국토부가 발표한 2022년 전국 건축물 현황에 따른 관련 기사들입니다. 이와 같은 주택의 노후는 LH도 예외가 아닌데요. LH의 경우 2024년부터 매입임대 주택을 시작해 근 20년이 되었고 지금 시행하는 신축 매입 약정 주택도 언젠가는 이처럼 노후화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건설 매입 약정은 이와 같이 LH가 보유한 노후 매입 임대주택의 재공급을 위해 사업자를 공모하여 철거 후 신축 시 매입하기로 약정을 체결하고 준공 후 매입 및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LH가 보유한 노후주택을 사업자분께서 철거 후 신축하시면 그 건물을 LH가 매입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신축 매입 약정의 과정이 익숙하시니 개략적인 과정을 비교하여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축 매입 약정의 경우 매입 공고 후 LH에서 매입 대상을 결정하고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매입 약정을 체결 후 건설 및 품질 점검을 통해 LH가 감정가로 건물과 토지를 매입하게 됩니다. 건설 매입 약정도 신축 매입 약정과 전체적 절차는 동일합니다. 다만 2개에서 5개의 사업지의 대상지에 대해서 매입 공고 후에 사업자를 결정하고 조건부 토지 임대 실시 후 건물에 대하여만 매입 약정을 실시하고 사업을 진행합니다. 이후엔 신축 매입 약정과 동일하게 건설 및 품질 점검을 진행하고 LH가 건물에 대하여만 매입하게 됩니다. 중간 과정을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토지 임대에 대해서만 조건부로 저희가 실시를 하고요. 건물에 대해서만 매입 약정을 실시하고 쭉 나머지 절차는 동일하시고 맨 나중에 감정가로 저희 건물을 매입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건설 매입 약정의 전체적인 절차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매입 공고, 공모 접수, 매입 약정 대상 주택의 선정 심의, 심의 결과 통보, 설계 도면 협의, 토지 임대, 건축 허가, 1차 감정 평가 등 보시는 바와 같이 사업자 선정, 토지 임대 등을 제외하고 민간 신축 매입 약정과 절차는 거의 동일합니다. 또한 관심 있어 하시는 대금 지급의 경우도 11번 2단계 품질 점검 이후 50% 지급, 15번 매매 계약 이후 30%, 16번 이전 등기 이후 20% 지급 예정으로 신축 매입 약정과 거의 동일하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건설 매입 약정의 주요 차이점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매입 가격, 품질 점검, 대금 지급, 참여 지원, 주차장 관할 등은 역시 동일합니다. 다만 보시는 바와 같이 매입 가격은 건설력에 따라 감정평가의 원가법을 적용합니다. 하지만 철거비, 옵션비, 부대비를 추가로 지급 예정입니다. 앞서 보셨겠지만 탁상 감정은 LH에서 매입 공고를 위한 규모 검토 시 사용됩니다. 또 다른 차이점은 채권 보전을 위해 지급 보증에 가입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입 금액은 총 매입 약정 금액의 약 1.7% 정도 됩니다. 참여 지원의 일환으로 성금 요청 시 30% 이내에 성금을 지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건설 매입 약정의 사업 구조를 설명드렸고요. 마지막으로 2024년 시범사업 대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근본 시범사업은 건설 매입 약정 제도의 확립을 위한 사업입니다. 이에 소규모로 진행되고 현재 업무 절차의 과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대상 노후주택 개략적인 규모와 위치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신림동, 녹본동 총 2개소입니다. 신림동의 노후주택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2층에 총 12규모에 다가오로 연면적 479제곱미터 정도입니다. 녹본동의 노후주택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2층 총 9호 규모에 다가오로 연면적 435제곱미터 정도입니다. 추후 매입 공고에는 현재 미정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건물의 해체 및 폐기물 처리 비용은 시장 조사를 통해 저희가 들어갈 것이고요. 추정 매입 금액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LH에서 별도로 규모 검토한 자료를 기반으로 탁상 감정을 시행하여 표기할 예정입니다. 현재 공고는 5월 말에서 6월 중에 계획 중입니다. 건설 매입 약정의 설명회는 별도로 시행 예정이고요. 추후 공고문을 통해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상이 최종 확정되고 세부적인 내용을 오늘 말씀드렸으면 좋았겠지만 오픈마켓에 매입약정 관계자분들께서 많이 참석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관심을 부탁드린다는 차원에서 건설 매입약정을 간략하게 소개해드렸습니다. 혹시라도 사업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궁금한 내용이 있으실 경우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LH 매입임대 사업처에서 기존주택 매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박상규 차장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부터 2024년도 LH 기존주택 매입 사업에 대한 제도 전반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표 내용에 대한 설명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존주택 매입 사업에 대한 개요입니다. 두 번째는 기존주택 매입 대상 주택 기준을 말씀드리고 세 번째는 매입 사업 절차 바로 알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최근 LH에서 매입한 주택 중 우수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존주택 매입 사업이란 정부 재정 및 기금을 지원받아 도심 내 준공된 기존주택을 매입하고 이를 저소득층, 청년, 신혼부부 및 중산층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임대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는 공공주택특별법 제43조 국토부 훈령인 기존주택 매입 임대주택 업무 처리 지침이며 사업 재원은 재정 45%, 기금 50%, 입주자 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4년도 매입 임대 정부 지원 단가는 매입 유형별로 1억 5천만 원에서 최대 3억 원이며 커뮤니티에 대해서는 한 호당 4억 원입니다. 참고로 청년 및 신혼 신생아 유형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차등 단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기존주택 매입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입 사업은 지역본부별 매입 공고를 시작으로 물건 접수 및 이에 대한 서류 심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물건 접수는 LH 홈페이지에 게시된 본부별 매입 공고를 통하여 온라인 접수를 원칙으로 개별 사정에 따라 우편 및 현장 접수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매입 지역은 서울, 수도권, 인구 8만 이상 도시로서 매입 임대주택 수요가 있는 지역을 매입하게 되며 인구 8만 내에 미달하더라도 지자체 요청 시 협의하여 매입 지역으로 포함이 가능합니다. 매입 대상 주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호별 주거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다가구 및 공동주택, 그리고 바닥 난방과 취사시설이 설치된 주거용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공급 유형별 매입 면적 및 방 기준입니다. 유형별 최소 면적은 일반 유형이 전용 20제곱미터, 신혼 신생아 유형은 전용 36제곱미터, 다자녀는 전용 46제곱미터이며 최대 면적은 국민주택 규모인 8.5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방 개수에 대해서는 신혼 및 다자녀 유형의 경우 거실을 제외하고 방 2개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다만 청년 기숙사 유형은 전용 면적 16제곱미터에서 60제곱미터까지 매입하고 있으며 이 중 기숙사형은 동별 또는 층별로 매입하고 있습니다. 매입 대상 주택의 건령 기준은 건물의 착공일이 2009년 1월 1일 이후이고 사용 승인일이 2014년 1월 1일 이후인 주택입니다. 다만 사용 승인일이 1년 이내의 기존 차인이 없는 신축 주택의 경우 우선 매입을 합니다. 매입 방식은 동별 전체 매입이 원칙이며 임대 수요 및 향후 자산 가치 등을 감안하여 일부 부분이나 호별 매입 신청도 가능합니다. 매입 대상 주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입 대상 주택은
면적 기준이라든지 방 개수, 권령 기준 및 매입 방법을 준수한 주택이더라도 매입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만 LH에서는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매입 제외 사유로는 지리적 요건, 주택 요건, 기타 요건으로 구분됩니다. 지리적 요건이란 해당 주택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이 개발 예정 지역이거나 도시 가스 및 상하수도 미설치 지역, 유해 불량시설 등이 인근에 위치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주택 자체 요건은 국토부에서 정하고 있는 최저주거 기준 이하, 지하세대 포함, 건축법령 등 관련 기준을 미준수, 진입도로 미확보 등이 된 주택이 이에 해당합니다. 기타 요건으로는 LH 직원 가족 소유주택, 이미 2회 이상 매입 제외된 주택이 제외 사유를 해소하지 않고 재신청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매입 사업 절차에 대한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도 신청인의 매입 접수 단계입니다. 접수 방식은 기존 주택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온라인 접수가 원칙이지만 우편이나 방문 접수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LH는 매도자 편중 방지를 위해 연간 최대 계약 건수를 4건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건수란 중공영 주택의 매매 계약 및 신축 매입 약정의 약정 체결이 모두 포함이 되며 검증 대상은 개인별, 법인별로 구분되어 성명 및 주민번호, 법인 등록번호로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서류 심사 단계입니다. 매도자가 제출한 매입 신청 서류에 대해서 LH에서는 서류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매입 제외 요건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미 해당되는 주택에 한해 현장 실태조사 대상 물건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주요 심사 내용으로는 권령 기준 충족 여부, 신청 대상 지역 불일치 여부 등입니다. 현장 실태조사 단계입니다. 주택 상태, 교통 및 편의시설, 임대 수요 등 각 평가 항목에 대하여 일정 점수를 충족한 주택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하게 되며 서류심사 시 확인이 불가능한 주택에 대해서 주택의 노후도, 인접 대지 및 주택의 경계 침범 여부, 외벽 마감재, 조리공간 및 보일러실 등을 확인합니다. 이를 통해 매입 담당자는 누수 및 결로가 심각하거나 바닥 상태, 창호 상태, 보일러실이 외기에 면하고 있는지, 세대 내 다용도실이 없어 불편함을 초래하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여 매입 여부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 단계입니다. 실태조사 평가 결과 통과된 주택을 대상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하며 감정평가 금액은 LH가 선정한 평가법인과 감정평가사 협회에서 추천한 각 감정평가 법인이 산정한 산술평균 금액으로 결정이 됩니다. 다만 호 단위로 매입하는 아파트의 경우에는 한 개 감정평가 법인을 통해 가격 산정 시 한 개 감정평가 법인은 협회에서 선정한 평가법인 1인을 활용하게 됩니다. 가격 산정 절차입니다. 이 내용이 올해 변경된 사항인데요. 매입 가격 중 주택 가격은 토지 감정액과 재조달 원가를 활용한 건물가액의 90%를 합산한 금액으로 결정하되 재조달 원가를 활용한 건물가액의 90% 금액은 건물의 감정평가액의 9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감정평가 시 재조달 원가 적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부동산원의 건물 신축 단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가격 산정은 호별로 산정을 하고 이를 합산하여 최종 매입 가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매입 심의 대상을 확정하여 매도자에게 통보 후 매입 가격 동의와 매입 심의를 원하는 주택은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게 됩니다. 매입 심의 단계입니다. 매입 심의위원은 전원 외부 전문가로 총 7인으로 구성이 되며 구체적으로 건축 상태, 입지 사업성, 부동산 시장 동향, 그리고 부동산 전문가로 구성이 됩니다. 매입 심의는 매입 심의위원회에서 주택 상태 및 임대 수요를 분석하여 매입 대상 주택으로 선정하게 되며 각 지역 본부 단위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은 심의 결과에 대해 통과, 조건부 통과, 보류, 제외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표하고 선택된 결과가 가반 이상인 경우 매입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참고로 이 심의 결과에 대해서 보류 의견이 있는데
보류는 심의에서 매입 여부 결정을 유보하고 해당 사항을 조치한 후 2차 심의를 통해 입지 수요, 설계 품질 등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여 매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2차 심의 시에는 통과 또는 제외로만 결정하게 됩니다. 매입 대상 주택을 매도인에게 통보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단계입니다. 통보 전 LH 자체 일상 감사 및 직원 가족 여부에 대한 검증을 완료하고 매입 대상으로 결정된 주택에 대하여 LH가 제시하는 매입 가격, 매입 조건 및 계약 관련 사항 등에 대해 매도인이 동의하는 경우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상 매입 접수, 서류 심사, 현장 실태 조사, 감정 평가, 가격 산정 및 심의 대상 주택 통보, 매입 심의, 매입 대상 주택 통보 및 매매 계약 체결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매입한 주택 중에 우수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사례입니다. 서울 마포구 서교동 소재 주택으로 매입 연도는 2021년 신혼 2 유형과 청년 유형이 혼합된 주택으로 총 매입 옵수는 23호입니다. 입지 여건은 전철역 도보 2분 거리, 교육시설 및 편익시설이 잘 갖추어진 상권 인근으로 자녀가 없는 신혼이나 청년들에게 매우 수요가 높은 지역입니다. 주택 내부를 보시면 주택 여건은 신혼과 청년에게 적합한 면적 및 방 개수로 구성이 되어 있고 보시는 바와 같이 외관 및 내부 상태도 굉장히 양호합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그 두 번째 사례는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소재 주택으로 신혼 1유형입니다. 매입 호수는 21개 호이며 매입 연도는 2021년도입니다. 버스, 전철 등 교통시설 및 교육, 편의시설이 인근에 위치해 있어 신혼부부가 생활하기에 양호한 지역입니다. 주택 여건은 타입별로 방 개수가 2개에서 3개로 구성되어 있고 전용 면적 평균 52제곱미터입니다. 외관과 공동 현관 그리고 무인 택배함 등을 보실 수 있고 실내 인테리어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위치한 청년현 주택으로 매입 호수는 21호이고 매입 연도는 2021년입니다. 해당 주택은 3, 4호선 전철역 및 부산교육교대가 도보거리에 있고 대형 마트 및 야구 경기장이 주변에 위치해 있어 청년들이 선호하는 입지입니다. 주택 여건은 방 개수 1개이며 전용 면적 28제곱미터입니다. 세대 내를 살펴보시면 청년형 주택 특성상 책상, 의자, 냉장고, 세탁기 등 빌트인이 설치되어 있는 주택입니다. 네, 마지막 사례입니다. 마지막 사례는 제주 서귀포시 신효동에 위치한 다자녀 주택으로 매입 호수 16호 주택입니다. 해당 주택은 버스 정류장, 학교, 공공기관, 운동시설 및 마트가 도보거리 내에 위치해 있어 다자녀 유형 수요에 맞는 입지로 볼 수 있습니다. 주택 여건은 방 개수가 3개이며 평균 면적 64제곱미터입니다. 총 2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고 주택 내부는 주방 공간에 냉장고 및 김치 냉장고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거실은 4인 가족 이상이 생활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상 기존 주택 매입 사업 안내를 마치겠습니다.